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제 옷 색깔 보셨나요? 자, 내일의 희망을 제가 좀 내고자 붉은 스웨터를 좀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는데요, 되게 추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서 그랬나요? 상당히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오늘 스케줄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오호, 오늘이 벌써 입동이랍니다. 벌써 동장군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러셨나요?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이 한파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동차에 한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체인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65만 명의 우리 수험생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절대 가장 힘들었던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큰 거사를 치렀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뒷바라지 하시느라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성적표로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쓴 우리 수험생에게도 잘 끝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험생들이 반료가 됐으니까 일탈 꿈꾸기 전에 이제 논술 준비도 하고 뭔가를 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제 이 시장에서 입동을 준비해서 담료를 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주식 승천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주 상당히 시장이 감기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몸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몸살 걸리게 되면 조금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을 보면 우리가 감기에서 마무리 짓고 처방전 받아서 시황감과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9.63포인트 하락 마감. 양봉 좀 그릴 때 된 것 같은데요. 2004.04포인트로 2000선에 대한 강력 지지력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5.34포인트 하락 마감한 520.65포인트였는데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0.5원 상승 마감한 1061.4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죠. 해외 증시하고 좀 따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좀 많이 도래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우리 멘토들의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저 주쌤이 달려갑니다. 네, 저의 운영 원칙이 있죠. 제시한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시도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는 반드시 그 멘토를 찾으셔서 같이 차후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멘토들 10분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호열 멘토가 먼저 나타나셨네요. 원익 IPS가 1.78% 상승 마감을 하면서 8.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옵트론텍이 마이너스 5.7% 기록하고 있지만 4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장님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금일 유틸리티가 상당히 좋은 반등들이 있었죠. 2.6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페스와 차바이오에는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에는 마이너스 5.7%의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네페스 역시 급락이 좀 나오면서 9.9%의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명성 멘토는요, 내일장에 오늘 유틸리티 상당히 양호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전력을 매수가 29,1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 시도를 내일장에 합니다. 목표가 33,000원과 손절가 27,5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카본이 금일장 6.52%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노칩은 손절가 13,500원을 12,700원으로 하향 조정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손절가를 하향했다는 걸 좀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까지 해서 총 5종목
스포츠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른전자가요, 금일장에 10.63% 울트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3%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셀트리온이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3%의 손실,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J컨텐트리가 0.3%의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요,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가 금일장 0.6%의 지수 방어 쪽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화전공이 0.28%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캠트로닉스가 아쉽게도 4.6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엔진을 포함해서 3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산엔진은 금일장 9,450원에 편입이 성공했습니다. 이두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디어플렉스가 금일장 손절가 터치를 통해서 7.3%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KMW와 대한유화, 특히 대한유화는 73,700원에 신규 포트 편입이 되었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요, 이두코 멘토가요, 휘닉스 소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1,47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포트 편입 시작하겠고요. 목표가가 무려 100% 수익을 내게 하네요. 3,000원을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2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셜록홈즈가 요즘 좀 승승장구하나요? 와, 전일장 매도 의견이 나왔던 피에스텍이죠. 시초가 4,840원에 5.8%의 아쉬운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하림홀딩스가 금일장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표가 3,400원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호, 그래요. 그러면서 하림홀딩스가 23.2%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계양전기가 아쉽게도 4.9%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손절 4.9% 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자,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위로 내려왔네요. 19.5%. 그러면 1위가 바뀌었다는 얘기 같고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이드코 멘토의 KMW,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꾸준하게 10%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가 바뀐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도 1위 공개합니다. 와, 정재훈 멘토가 하림홀딩스가 성우전자가 24.2%였는데 23.2%로 당당하게 1위를 들어옵니다. 과연 명예의 전당도 뺏으실 건지 궁금해지네요. 명예의 전당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홀로 외로이 계십니다. 예병군 멘토 성우전자로 24.2% 혼자 있지만 금메달 당당히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요. 성적표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멘토분들을 만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늘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금요일과 다음 주 초를 가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느 멘토분들이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오셨는지 무겁게 하셨는지 궁금한 우리 정재훈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두 분 가볍게 오셨는데 이상로 멘토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가볍게 오셨어요? 좀 무겁게 오셨어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항상 가볍게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몸은 왜 무거워요? 제가 살이 좀 많이 쪄서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셨구나.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공부하고 오시기 위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으신 줄 알았죠. 예, 그건 정신적으로 뭐 해탈을 했죠. 그만큼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점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더 믿어주면서 우리 서울경제 TV를 좀 더 시청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 혹시
몸살 걸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어두우세요. 아닙니다. 예, 몸살은 걸린 건 아니고요. 오늘 시장이 좀 빠져서 그런지 일단 마음이 조금 심란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달갑게 이제 웃고 즐길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해요. 예, 일단 방송에서는 좀 웃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웃으면 또 저 장난한다라고 좀 생각할까봐 일부러 조금 인상을 좀 쓰고 있었는데요. 굳이 뭐 다 끝난 일 같다가 결국은 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웃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울고 넘는 고갯길이 있는 것처럼 조금 뭔가가 힘들다면 또 좋은 모습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웃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데는. 하지만 그 굴곡이 있을 땐 같이 견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상당히 시장이 좀 좋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도 그렇고요. 중소형주도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이상로멘토. 네. 우리 시황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장은 어땠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시면 일단 저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이 부분은 중요한 맹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카드라는 거죠. 꾸준히 매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연기금이 이끌어가는 장세 그리고 외국인이 가는 장세가 있다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장세에서는 지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반면에 연기금이 이끌어가는 장세에서는 그만큼 개별주라든지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실적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많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된 종목군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관련으로 좀 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세적인 부분 아직까지 코스피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은 조정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한 발 쉬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건강하게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우리 이상로 멘토 의견이었고요. 자, 정재원 멘토. 글쎄요. 시장에 뭔가 심리는 되게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 보면,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월봉 차트의 좀 모습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모칸 층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 때까지 하나를 좀 네모칸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과거에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은 총 33%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기관 장세가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근데 지금의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약 33%가 넘는 주식을 현재 채워놓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당히 힘들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박스권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한번 깊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우기다. 난 걱정을 너무 앞서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들 15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그 매도에 대한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즉 양호한 조정을 좀 받는 수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 랠리를 위한 지금 현재 움츠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거다. 즉 연말 랠리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을 받아들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결국 이 두 분도 연말 랠리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정재훈 멘토가 앞에서의 과거 데이터, 특히나 외국인들의 33%의 비중과 지금의 비중, 지금 한 37% 정도 되죠. 그 비중 속에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월봉으로 잡아주는 거, 우리가 한번 척도의 길로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언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정재훈 멘토?
깜짝 놀랐어요. 예, 원래 알려주고 오세요. 원래 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쭉 올라갔다 쭉 빠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창피하겠죠? 네. 자, 종목을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좀 상승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점점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슈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올해 상당히 좀 큰 규모의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다가 이제 연말에 5% 가까운 좀 배당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4,000원 정도까지 좀 상향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0.5배, PBR 0.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더라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 대한 그 지분법 평가익은 덤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전인대가 열리죠. 삼중전회가 열리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상당히 하림홀딩스 수급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우상향 모습. 하림홀딩스의 주가가 상당히 잘 가면, 저희가 닭을 사 먹으면 좀 할인이 될까요? 정정 멘트. 닭고기는 할인입니다. 네. 네, 닭고기는 할인이고요. 네. 할인이 잘 나가야 원래 하림홀딩스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셔서 저희가 왜 이렇게 치맥한다 이거 하려고 할 때마다 꼭 그렇죠. 할인을 할인을 꼭 확인하시는군요. 확인을 해야죠. 예. 역시 주주의 역할을 분명히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네. 내가 추천을 하고 이 종목 왔을 때 저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면 내가 하나라도 더 사야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네. 이상로멘토의 포트.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저도 그때 하림이었습니다. 예, 그 말하고. 그때 그 시즌 1 때 그 모습. 제가 그 치킨맨 탈이 하림닭을 표현했던 거죠. 원래 이상로 멘토가 종목을 참 잘 봐요. 그래요. 저는요?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참 훈훈합니다. 네, 수능도 끝났는데, 예. 자, 그런 모습이겠고요. 우리 이상로멘토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네, 어제까지 제가 출연 안 했을 때 1등이라는 타이틀이 나갔던데 제가 출연하자마자 이제 2등으로 또 다시 물렸네요. 한번 벽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일단 한번 보시면 이유는 많겠지만 일단 앞으로 호재거리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에는 6.16%라는 배당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2012년 9월 달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의 공백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움직이기는 쉽게 움직이지 못할지언정 떨어지기는 쉽게 안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어느 정도의 매물권역 2,500원 자리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갭 상승이 좀 더 나타나서 큰 양봉 형성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고요. 지금 일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의 입장에서도 크게 밑에 21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조금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도 저는 좀 더 높게 잡아드리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벽산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하나케미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지금 매물권력 자체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밴드 3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22,700원 그리고 22,800원 상단이 23,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밴드 자체가 상당히 밀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저항과 지지를 반복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평선을 좀 더 좁히는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에 발산 과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방으로의 발산보다는 상방으로의 발산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리몰닉스가 포트에 있기 때문에 얘기했지, 뭐, 마니커도 상장되어 있죠. 그 기준 속에서 그러니까 주주의 역할로서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광고를 하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만약 저희 프로그램에 광고가 필요하시면 서울경제 전화 주시면 뭐 저희가 뒤에 뭐 광고를 해서 맛있게 먹방으로 같이 승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이상로멘트의 벽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수혜도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죠. 내일 갭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으니까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역시 수급이 살아있는 우리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닉스 1위 할만하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가볼까요? 오늘 시장에 많은 얘기가 좀 돌았었습니다. IT, 전기전자, 스마트기기 하면 떠올리시는 게 누구였죠? 그쵸.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도 1위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라인 자체를 조금 바꾸겠다. 새로운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걸 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IT 부품주들끼리 서로 간에 옥석 가리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괜히 거기에 같이 붙어 있다가 손실 부분이 많아지는 낙폭이 커진 종목도 있었고요.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그 내용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입장일 것 같아요. 특히나 부품 종목군들이나 소재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멘토들의 시황관을 업종과 뉴스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준비하셨다면서요? 알려주시죠. 예, 오늘의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과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던 휴대폰 부품주들이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GFF 방식을 좀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하는데요. 지원F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수율 문제와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원F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원F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방식의 설비 투자를 마치고 이미 생산에 들어간 멜파스와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에 ITO 필름을 생산하거나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에스맥 등은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기사거리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뽑은 탑픽 종목으로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거로 뺏어가셨네요, 멘트를. 자, 그러면 이상로 멘트는 현재 이슈 기사를 통해서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캠트로닉스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금일장에 분명히 둘이 상승과 하락으로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ITO 필름 부분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 ITO 필름 대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뭐 CNT도 좀 있고요. 메탈 메쉬, 뭐 메탈 스트림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멜파스나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설비 투자를 했는데, 정재훈 멘토. 예,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인지 확정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입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덜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꼽은 게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은 패널의 사이즈부터 큰 패널까지 모두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이 설비 투자 부분들을 다 완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점차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발표를 했었는데요. 태블릿 PC 쪽에서도 일단 최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터치 패널 업체, 즉 치킨 게임에서 어느 정도는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S맥도 오늘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대용량 사이즈까지 가능한 게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ATO 필름 대체 부분과 함께 좀 했었는데요. 그래요. 여전히 새롭게 진행을 했던 분은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주셨는데, 그러면 정재훈 멘토. 네. 지금 혹시 멜파스나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쳤던 부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따라서 매도하기에는 다소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부분도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이런 안 좋은 얘기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없는 그런 기업들까지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믿고 투자의 마인드로 봤다라면 저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싶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대해서 악성 루머라든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빠져나왔던 부분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저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상관없이 밀려 내려왔던 종목군들은 내일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먹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 네.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역시 정재훈 멘토와 같은 의견으로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가에 좀 더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네패스 그리고 멜파스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그 전에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멜파스 한번 같이 볼게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정전식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 인기 있던 종목군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라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AP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그때 생산 라인 자체가 달라진다는 소식에 급락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거든요. 그때 2012년 7월 달에 그런 루머가 돌고 난 다음에 2012년 7월에요. 네, 맞습니다. 급락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자체는 상당히 약하게 나왔었고요.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가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정재훈 멘토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단에 내려가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두 가지 변화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 멜파스 그리고 네패스 이 두 가지 종목군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정 주가는 상당히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멜파스라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매출처가 단일화가 되어 있는 곳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또다시 예전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슬리밍이라고 하죠. 바로 시각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GD라는 종목군이 바로 삼성전자 80%의 시각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단부터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국면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정도라면 미리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은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매수한 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가 자체는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달라붙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22,000원, 23,0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그런 나머지에 대한 슬리밍은 어디서 맡고 있을까? 바로 캠트로닉스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랐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낙폭 자체도 있었고 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대한 여파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좀 봤고요. 그래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 이유를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캠트로닉스가 시각업체의 일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또다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무선 충전 관련해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좋은 호재거리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바로 상대적인 PER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6.5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올려야 되는 게 주식이지만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력 있는 주가 추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관련성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을지언정 하는 일이 상당히 문어발식적이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멜파스가 정전식 그리고 터치칩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었던 기업이라면 한 방에 그 두 가지가 없어졌다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골골거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용트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신봤다 탑픽 종목까지 좀 봤고 이슈에게 좀 영향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에 진위도 좀 볼 필요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 올 때까지는 좀 감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결국 삼성전자라는 내용을 좀 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IT 부품들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차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좀 됐거든요. 이거 혹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일진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 쪽에 의한 이런 공정 얘기 때문에 수혜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IT 부품들 실적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전 멘트. 예, 일단 IT주들이 요즘에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밀려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로 인해서 부품주들도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겠지만 아마도 3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형성하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3도 예상보다 좀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태블릿 PC 또한 마찬가지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 때 어느 정도 바닥을 했다면 4분기 때는 턴을 하고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즉 거래소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약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해 본다라면 IT 부품 섹터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시장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신흥국이나 전 세계 섹터 포함해서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즉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쪽 섹터와 IT 쪽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부품주들 3분기를 바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 실적에 대한 감소, 전 분기보다 감소폭이 좀 적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다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재훈 멘토 얘기가 분명히 기사로 공개가 됐어요. 뭐냐면 100만 대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놓고 보면 갤럭시 노트가 원을 한 3개월 정도를 판매를 하면 3개월 정도에서 100만 대를 팔았다라면 노트2가 2개월을 하면서 그 기록을 갱신했대요. 그런데 노트3가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 기간을 또 단축을 해서 1개월 만에 지금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상로 멘토. 3분기. 사실 IT 부품한테는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의 실적이 좋아야 지속되면서 4분기로 가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블랙세일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요. 3분기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바랬던 게 사실이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주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치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전년보다는 잘 나왔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는 우리가 성수기로 접어드는 첫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해 줬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정전 멘토와 동일하게 저도 3분기는 어느 정도 지금 성수기의 진입 과정이고 4분기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요. PR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의 적정 주가로 따지면 지금은 다 모든 IT 기업들이 대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왜 주가는 안 올라갈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려감 자체는 잔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이 제한적인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자동차주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관련으로 운수장비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IT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인 수급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IT도 여전히 좋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하단에 있을 때, 지금 하단에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차라리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때 그때를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렸다고요. 우리가 12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면 마음고생을 좀 더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실적 우려감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바스켓에 변경이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냐 IT 부품주냐 결정을 하면 전 두 개 다 볶음밥식으로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부품과 소재는 반드시 실적을 바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의 중소형주 중에서는 반드시 두 섹터에 대해서는 좀 넣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상당히 실적 우려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을 최종 마지막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휴대폰 부품주 상승 랠리를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상당히 오늘 이슈화되면서 급등락과 또는 상승하는 종목이 좀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상로 멘토 꾸준한 실적 창출, 기업 선택이 필요하다, 필수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탑픽 종목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시면서 캠트로닉스를 잡아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는요. 삼성이 점 찍은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TSP 즉 터치 패널 사이즈의 모든 것을 라인업을 구성되어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부품주 상승을 주춤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급락 나왔을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상당히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제 우리 멘토분들이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그래요. 좀 궁금해요. 두 분의 IT 부품 분명히 가능하다 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으니까 지금이 아니고 때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과연 IT 부품주가 나왔을지, 그리고 이상로 멘토는 자동차 부품주에게서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정재훈 멘토는 리드코프가 나왔고요. 이상로 에버다임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IT 부품하고 자동차 부품 어디 간 거예요? 오호, 참. 그래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숙한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를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승천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뜬금없이 이상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리드코프라는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뭐 작은 조그만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게 아니었어요? 총 3개, 좀 일단 좀 작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3가지 정도의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 판매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소비자 금융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리드코프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금융당국에서 등록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구조조정에 착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과거에 좀 소식으로 좀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이 리드코프 같은 기업은 무사하게 좀 통과를 했다. 즉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영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기업인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같이 좀 안 좋은, 좀 불안한 시장 같은 경우는 딱 하고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포트를 좀 구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외국인 쪽에서는 일정 부분 좀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과 은행 쪽,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차례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적적인 이 보유 기준 수량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 대한 보유 수량은 상당히 많은 그런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관에 의해서 이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지배 구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KB 자산운용이 약 15%가 넘는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AMP 파이낸셜 대부라는 기업이 8.6%가 있는데요. 이 AMP 파이낸셜 대부 업체는 러시앤캐시의 법인명입니다. 같이 함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KB자산운용이 왜 15%의 비중을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마디 나올 때 난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상승을 해주고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에서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상당 부분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를 한 메이저들의 저가 매수 물량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6,54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6,4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즉 박스권 하단인 6,000원이 이탈 시 손절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드코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들어보았고요.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편입 시도를 하는 종목 들어볼까요? 네, 에버다임. 에버다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건설업종 중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에버다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 에버다임을 왜 근처에서는 못 봤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주로 만드는 게 바로 타워 크레인입니다. 에버다임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시려면 저쪽에 상공의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타워 크레인에 조그맣게 에버다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가 회복되고 건설업이 살아나야지 이런 종목군은 많이 오르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80%대의 가동률을 보이던 게 바로 콘크리트 펌프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은 110%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지금은 많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샌가 벌써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 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뭐 10년, 15년을 써도 뭐 장비가 노후돼도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상당히 단축이 됐어요. 그만큼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운 신규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차트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서는 사야 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종목군을 들고 왔는데요.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하면 그때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 지금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유명한 삼록이법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단 같은 경우에 7,500원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8,190원, 그리고 최상단 같은 경우에 8,520원. 요 세 가지 가격대가 좀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 가격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큰 폭의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때문에 여기에 오차 자체가 조금은 벌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오버히팅은 좀 가능한 구간이 나타났었지만 하단의 거래량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나온 물량은 아니었었거든요.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단에서 이익권에서의 이익 실현된 물량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물량들은 대부분 다 아직 내재되어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이 나올지언정 거래량은 크게 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타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들어보죠.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7,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거기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 그 다음에 이상로 멘토의 에버다임 좀 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와 투자 포인트 읽으셨다라면 다시 한번 반드시 같이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제 끝나갈 무렵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고지 하나 해드려야겠죠. 네, 바로 우리 주식 승천의
핵심 코드입니다. 와, 이 두 분 다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계시네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11월 10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대구역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에서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멘토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장 승천주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도 있고요 해서 점사차 인사드리러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의 전략, 시황관, 그 다음 종목까지 잡아주셨던 우리 정재훈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와 함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 수험생들 고생했다고 하는 거 푹 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